1919년 고창에서 대한 독립만세 소리가 처음으로 울려 퍼졌던 역사의 장소. 이곳에 서면 여전히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지금 고창읍성에 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3월 21일 이곳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열변을 토해 사람들의 마음을 들끓게 한 이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3.1 만세운동의 주역으로 일평생 나라의 독립과 지역 발전에 앞장선 한 독립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애국기사 고 김승옥 선생의 안장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친을 현충원에 안장하던 날의 영상을 보는 막내 아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아버님 생각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너무 엄하셨어요. 엄격하시고 저희들에게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더라고 이제 자주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이제 3.1절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럼 제 아버님께서 이제 한복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만세삼창을 하셔야 이제 3.1절 행사가 끝나지 않아요. 그 단상에 올라오셔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내주시는 걸 보고 그때 또 약간 자랑스럽고 자부심도 느끼기도 했지요. 만세! 100년 전 울려 퍼졌던 독립만세 외침이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올해. 그날의 함성 소리를 재현하는 이곳 고창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루 김승옥 선생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던 그는 고창의 등불을 차차하게 되는데요. (1916년 1월 16일) 밤 김승옥은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처럼 은규선, 신기엽과 평생 동지로 살 것을 약속하며 혈서로 그 의지를 표명하게 되는데요. 이날 이후로 이들은 고창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과 청년운동의 구심점이 됩니다. 김승옥 씨와 똑같이 이제 별개 활동을 했지만 독립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하신 분이 은규선 씨고 그 두 분이 고창 구원의 독립운동의 쌍수가 되었었죠. 그 두 분이. 그리고 신기엽 씨는 판소리 대가 신재효 씨의 친증선이에요. 그러니까 신재효 씨가 천석군이 부자가 되었었거든요. 돈을 벌어서. 근데 그 신기엽 씨는 그 김승옥 씨하고 은규선 씨하고 독립운동을 두 분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고 뒷돈을 재무 담당을 하신 분이 신기엽 씨입니다. 세 분이 그 참 고창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참 평생을 바치신 분들이죠. 네. 본격적인 항일 독립투쟁의 길로 접어든 김승옥 선생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만주행을 택하게 됩니다. 수은이 상해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상해 조개지에 들었으니까 일본 관원들이 잡으러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튀어가지고 숨어서 이제 몇 개월을 거기서 고생을 했죠. 세 사람이 숨어서 그렇게 있다가 여기를 극비리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김제에다 떨어져 놓고
은기선 씨하고 김승옥 씨하고 이제 밤중에 그 집이 들어왔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제목은 여기다가 만금록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본인 이름을 이렇게 김승옥이라고 자필로 쓰시고 주소까지 나와 있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면 서부리에 이통 2호 김승옥 다이쇼 5년이니까 1916년 음력 3월 3일부터 썼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에 머문 시기는 191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첩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특히 중국 쪽에 그 주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 지나가는 건 이것이 주소가 적혀 있는 건데 봉천부 23호에 숭, 수, 목, 강룡복 이런 분들의 주소가 적히고 그 다음에 주소는 안동현, 지금의 단동현이죠. 4호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승옥이다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 주소죠. 그냥 갑자기 이 수첩에 등재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더해 김승옥 선생의 행적을 추정할 만한 또 다른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8마를 벼로 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은 1원 15전, 그다음에 요것은 5전, 12원 입금이잖아요. 입 들어온 기록이단 말이야. 근데 출이 없어요. 출이 없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가계부 성격도 아닌 것 같고, 또 서울에 또 왔다 갔다 한 기록도 있어요. 이것도 아마 범상치 않은 금전 문서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정확한 내용은 더 연구해서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1918년 2월 고향 땅을 밟게 되는데요. 그러다 면사무소 서기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는 호구지책이자 일경의 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1919년 경성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일제의 총칼 앞에도 그 기세는 꺾이지 않고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 고창 독립투쟁의 중심이었던 김승옥은 혈서로 동지를 맺은 은규선, 신기엽과 모여 장날인 3월 19일을 거사일로 정하는데요. 선생은 이번 거사에 두 사람은 일절 나서지 말고 만약 실패할 경우 은규선이 다시 그 일을 맡아줄 것을 당부하게 되죠. 다니던 관공서에서 몰래 등사기를 가지고 독립선언서, 그다음에 조선 독립창가 이런 것들을 몰래 인쇄를 합니다. 그런데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유인물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이틀 뒤인 3월 21일 고창 청년 회원들과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 이곳 고창읍성에 오른 김승옥 선생. 군중들 앞에 선 그는 큰 목소리로 독립만세운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시내를 향해서 거기서 김승옥 씨가 이제 삼창 만세를 부르고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독립을 해야 한다. 그의 피 맺힌 절규에 동요한 군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돌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거지요. 김승옥 선생을 비롯한 오동균, 김창규 등 고창 청년의 회원 10여 명은 결국 일경에 붙잡히게 됩니다. 여기 경찰서에서 붙들려 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지요. 왜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 차급직으로 일정 때는 소사라고 안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창경찰서 소사를 했단 게요. 서민운동 때 김승옥 씨가 붙들려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여튼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맞고 그랬어요. 사흘 밤낮 동안 계속된 고문. 하지만 그는 피로 맺은 동지였던 은규선과 신기엽의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경에 잡혀가지고 갖은 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 축침으로 손톱을 후벼 파는 그런 고문을 3일 동안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승옥 선생은 자기 주도하에 만세 시위가 있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동지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에선 그가 판사를 꾸짖으며 독립의 당위성과 자신의 행동이 무죄임을 당당히 주장한 일화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한 사람이 대한독립만세운동을 부르는 게 무슨 죄이냐. 보아하니 너는 한국인인데 너는 부끄러움도 없느냐 하면서 준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당시 31살이었던 김승옥은 고창 만세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1년 6개월형에 처해져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이듬해인 1920년 3월 30일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옥고를 치르시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고창으로 오셨는데 저로 말하면 이제 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옥중 생활 하실 때.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동생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그냥 이제 노래하지 않겠다. 나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래 부르시는 모습 한번 들어보지 못했고 또 나중에 잘 웃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그야말로 잘 웃으신 것도 크게 기억이 안 남고 그러니까 한번 결심을 하시면은 좀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아마 안 한다면 딱 안 하시고. 그가 고창에 돌아왔을 당시 갖은 고문과 고된 형무소 생활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죽침 고문 탓에 평생 글씨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만 했지만 그의 독립을 향한 의지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록해서 집에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가료를 하다가 역시 또 몸이 나아지니까 청년 활동을 하고 야학 활동을 합니다. 특히 1926년에 만들어진 조선농인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선농인사는 표면적으로는 농촌 계몽 또 문명 퇴치 운동을 표면상으로는 나타냈지만은 사실은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농인사에 관여됐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여운형 선생이거든요. 여기에 관여를 해서 전라북도 대표를 맡기도 하고 또 조선농인사 자금 담당 그 상무이사를 맡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는 고창에서 독립운동의 등불 역할을 했던 김승옥 선생. 그가 만세운동에 불을 지폈던 고창 읍성 북지에서 내려다본 풍경인데요. 읍성 바로 아래 선생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표지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고창 독립운동과 청년운동의 역사를 증언하는 건물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1918년도에요. 청년운동이 중심이 이제 전주, 그다음 익산, 김제 이곳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창이
그 당시에 전라북도는 굉장히 빠르게 이 1918년도에 이미 그 당시에 고창 청년회가 조직되면서 굉장히 청년운동의 활기가 넘쳤던 곳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고창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세워진 청년회관은 당시 신식공법을 이용해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기역자형 6칸 건물이었는데요. 무려 2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었습니다. 청년회는 이곳에서 야학까지 운영해 밤낮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곳입니다. 고창 청년회는 3.1운동 이전에 이미 만들어집니다. 1918년에 만들어지고요. 그때는 일제의 무단통치 시대입니다. 삼엄했던 그 시기에 이 야학주에서는 주로 문명태치라든지 이런 표면에는 그렇게 내세웠지만은 실은 그 깊이에는 민족 독립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그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 무단통치 시기에 그런 청년운동을 통해서 야학을 운영했다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봅니다. 김승옥 선생이 주도해 조직한 청년회는 야학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일제 치하에서도 꿋꿋하게 독립정신을 가르쳤던 고창고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군민들의 정성이 모인 이 학교가 세워지기까지 김승옥 선생의 남다른 열정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학 운동을 많이 전개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고창 고보가 이제 됐잖아요. 그때 이제 평양으로도 활동하시고 나중에 또 보면은 또 신문 기사들 보면은 고창 고보 설립을 하는데 이제 다 사람들이 돈을 이제 좀 배당을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돈 많은 분들은 즉석에서 많이 내셨는데 이제 배당 받은 것을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은 많이 돈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석에서 돈을 조금 내셨다고. 그래서 제 아버님이 돈 조금 내신 것도 이제 그때는 또 기사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또한 선생은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했던 선각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깨어 있어야 이 민족의 독립이 지켜지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그런 신념하에서 고창 고등여학교를 1945년 12월에 설립을 합니다. 고창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 학교에는 설립자인 이루 김승옥 선생을 기리는 비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던 암울한 시대, 남다른 식견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김승옥 선생. 그 또한 배움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어가 아주 좀 생소한 언어일 텐데도 영어를 배우시려고 독학으로 노력을 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그 영어 입문이라는 책도 이제 구입하신 것 같고 서울에서 이렇게 주문한 내역들도 있고 실제 알파벳을 필기체와 인쇄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연습을 이렇게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한문만 하시던 분이 영어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죠. 선생의 손때 묻은 이 물건들을 통해 그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온추구 사자 소학인데 어른께서 어렸을 때 서당에서 공부하셨던 그 책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당 선생님이나 누가 이렇게 써주신 것을 이걸 보고 교본으로 공부하셨던 것 같고요. 요 4장짜리는 보니까 축 김승옥 선생에게 드리는 시예요. 시. 헌시인데
안 버리고 이렇게 그래도 보관을 해 놓으신 것 같고, 엽서 크기만한 건데 김승옥 선생님과 그 독립의지를 같이 불태웠던 분이 보낸 경문으로 보면 될 거예요. 전진합시다.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갑시다. 격려를 해주면서 또 같은 사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경문을 돌린 것 같습니다. 이 유품을 미뤄서 내가 추측을 해보건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는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또한 그 헌모하는 사람들이 김승옥 선생에게 또 많은 헌시를 써서 이렇게 갖다 바쳐드리고 하는 그런 걸로 봐서 인격과 덕망을 고루 갖추신 정말 그 독립운동가의 기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 생각합니다. 꿈에도 바라던 광복이 찾아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면서도 세속의 부와 명예를 탐하지 않고 대쪽 같은 선비의 자세를 견지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이루 김승욱 선생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고창군 위원장을 맡으시고 재난구호 대책위원장도 맡으시고 하면서 혼란스러운 지역사회의 안정을 꾀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교육사업에 치중하게 되는데요. 주변에서는 김승욱 선생에게 정치를 강권합니다마는 그분은 정치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등지고 오로지 청빈하게 사시다가 고창에 큰 별이 떨어지던 날, 군민들은 한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제 공을 내세우면 이미 그건 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디 뭐 상 타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 별로 거기에 신경을 잘 안 쓰셨어요. 이제 거기 그래가지고 독립유공자 같은 것도 1977년도에 되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족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유공자로 이제 돼가지고 대통령 표창으로 해서 유공자가 되셨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꼈던 중학생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버님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버님께 조금 서운했던 감정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해가 되고, 하지만 이젠 세월이 흘러 그 시절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냐고 가난하게 사냐고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청빈이라고 청빈 하면서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의롭지 못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 양반 그 성품이 아주 고절했어요. 높을 꽃자 이 마디절자 고절했다고 말이에요. 거룩하기도 하고 절제도 하시고 높게 절제를 하신 분이죠. 정의를 숭상하는 기질이 아주 농후해가지고 그래서 3.1운동의 이제 대표자가 된 것이죠. 31살인데. 독립만세를 외치다 붙잡혀 형무소의 차디찬 바닥에서 써내려갔을 선생의 글에는 나라 잃은 비통함과 함께 독립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는 31살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젊어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광복 이후에 지역 발전과 교육 사업, 그 중에서도
여성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인 이루 김승옥 선생.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던 선생의 이름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길 바랍니다.